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7월 둘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 PMI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업 중심으로 된 ISM PMI도 그렇고 전체 제조 PMI도 46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다시 긴축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경영을 좀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비스 PMI는 내수 시장이 화랑하면서 계속 50을 넘어서 54.4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내수 시장이 지금 화랑이죠. 그래서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소비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이렇게 소비가 괜찮으면 부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좀 괴리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반등하고 있죠. 30년 담보대출 금리가 6.85까지 올라갔습니다. 6.85까지 올라갔는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뭐 이게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임대료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요. 리스나 렌트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표도 그렇고 여론조사기관, 시장가격조사기관 이런 데를 봐도 리서치센터 값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중심의 소매 판매인데요. 거의 0%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해도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보통 10%대였기 때문에 지금 0%대를 기저효과죠. 일종의 그래도 확실하게는 이제 소비로 보면 확장 국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당기순이익 이런 지표들을 올리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공장 주문 보시면 공장 주문도 거의 계속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PMI나 이런 선행지표들 전부 다 조금씩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인자 숫자도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0.4% 뭐 이렇게 0.3, 0.5 파월이 이 임금은 뭐 올라가는 게 자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다만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금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준의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쪽에 보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비농업 급여자 숫자도 20만 명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이런 변화율이 신규로 이렇게 일자리를 봐도 무방한 지표인데 조금씩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인데요. 전달하고 동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통 63%를 넘었으니까 아직도 약 1% 이상 올라가야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 노동시장에 경직됐다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근로자 숫자가 모자란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3.6%대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느려지고 있는 거죠. 임금이라든가 이런 쪽 아주 낮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이 영향을 서비스업 중심의 시장에 크게 강하게 효과를 미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듯 합니다. 2년물 채권 선물 보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금 내려왔는데 아마 조정이 계속 더 갈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황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고 기업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실적에서 보면 퍼라든지 기본적으로 너무 밸류,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웬만한 펀드를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 밸류에서 뭔가를 더 사기가 다들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미국 언론을 보면 다들 주식 비중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더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다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을 예측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으로 상품 인플레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품 인플레 말고 부동산이나 서비스는 계속 시장이 좋아서 옆으로 반등하든지 횡보하는 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전체의 밸류가 너무 높고요. 그런 상황이라 쉽게 올라갈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CPI 등의 물가지표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 시즌 하면서 물가지표는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너무 높아서 조정은 불가피한 장세고요. 내수경제 경기 모형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경기 모형을 적용해서 하는 투자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수출입 경제 모형에서 투자는 거의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크로나 뭐 이런 것들 다 수출 계약 하나 맺으면 시장, 회사 이런 지표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저런 미국의 내수 시장의 경기 모형에 투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주요 ETF들 보면 은행 지수는 계속 워낙에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내려도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조금 하락했고요. 인공지능 위주의 빅테크들은 횡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지수 투자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단기적인 MMF 요즘 3.6에서 많이 주는 곳은 뭐 거의 4%대 후반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 2-3개월 정도 퇴직연금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이런 단기자금성 저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